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단원입니다.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인데,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이 이상이 생기는 것. 요 유전자 이상인데요. 이게 이제 뭐 결실, 삽입, 치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린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DNA 염기가 뭐 빠지거나 뭐 추가되거나 뭐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통 치환이 제일 많이 나오고 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그 내기도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거는. 이것도 문제 풀어봐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제 코돈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코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미노산 지정을 할 때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염기 서열 바뀌면은 전사 번역 과정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죠. 바뀐 염기 서열이 비정상 단백질로 번역이 돼 가지고요. 유전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전 질환. 이게 유전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 변하는 건데 이런 거야. 염기가 바뀌어도 아미노산 지정 오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바뀐 코돈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경우에는 정상 단백질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체의 신비 같은 건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안정장치가 있긴 있는 거야. 혹시라도 중간에 뭐 이상 생겨도 같은 단백질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확률이라서 만약에 다른 얘가 이제 염기 서열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게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질환이에요, 질환. 그래서 유전자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 중에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인해서 염기가 바뀌는 겁니다.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성능이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글루탐산을 지정하던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시험에 보통 나와요. 코돈이 발린으로 바뀌었어. 이로 인해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어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거든요, 여러분들. 적혈구가 난 모양으로 바뀌는, 찌그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글루탐산하고 이제 발린 보시면은요, 지정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어쨌든 이게 얘가 발린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얘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적혈구가 서로 들러붙기도 하고 혈관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럼 질환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여러분들 순서를 보시면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있어요. CETT인데 DNA 여러분들 주형 가닥이네요. 얘가 전사를 하죠. 그러면 C는 G를, T는 A를, T는 A를 그래서 GAA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글루탐산인데 봐봐. CAT로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CUA가 되면서 전사된 안에 CUA는 뭘 지정해? 아미노산을 발린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정상,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유전자 이상으로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결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가 결핍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자체가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 등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데 뇌조직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과정을 우리가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유전자 이상을 생긴다는 거죠. 뇌조직 손상, 지능 저하, 경련, 갈색 피부와 모발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요거 분해 효소가 결핍되는 거죠. 그죠? 뇌조직이 손상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알비노증이라고 이제 백색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색소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백색증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부, 머리카락, 눈 등 색소가 결핍되고 자외선에 매우 취약해진다.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재밌는 거 하나 나오는데 유전 암호 체계 공통성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이 코돈 관련된 건데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가 유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RNA 코돈 번역해가지고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똑같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형성 이 과정이 거의 똑같다. 그 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생물에 따라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코돈은 세균과 사람에서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세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같은 코돈은 모두 어떻게 돼? 이거 페닐알라닌이라고 써 있죠, 그죠? UUU는 똑같은 걸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코돈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물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하지만 같은 코돈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같은 그 현재 유전 암호 체계를 가진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뭘 어디다 써먹냐면, 이거 많이 써먹죠. 대장균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인슐린 유전자를 갖다 띄워가지고 재조합을 시켜요. 이게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껴요. 그래서 보시면 얘를 갖다 증식을 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인슐린 같은 걸 생산을 할 때, 단백질 생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암호 체계가 공통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재밌죠, 이거? 그래서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명과학 범위까지 전체적으로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건 문제 좀 풀어 보셔야 됩니다. 뒤에 뭐 내용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앞에 코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 좀 풀어 보셔야 됩니다. 풀고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학기 범위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통합과학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